장수 오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탄저와 함께 사과 농사의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아주 어렵고 먼 데 있지 않았다는 걸 아시면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원리를 이해하면 해결 방법도 간단한데 남 이야기만 듣고 추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괴롭습니다. 그럼 또 원망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니까 이웃집에서도 자기가 겪은 좋은 경험을 말 안 해주고 싶죠. 지금 소비자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안전한 걸 먹겠다는 겁니다. 안전한 거. 나도 농약 싫어. 자식한테 농약통 물려주는 거 얼마나 비극이야. 나도 싫어. 너 농약 없이 한번 농사 지어봐.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하지만 소비자는 달라졌습니다. 특히 사과 작년에 탄저가 좀 상수적이 좀 심했죠. 겪어보셨지만 농약 없이 농사 지을 수 없다와 농약이 능사는 아니더라. 그래 지금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저 옛날에 해왔던 방식으로 농사 지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보니까 토양은 전부 경화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흰가루약 따로, 제피kum팡이약 따로, 사과약 따로, 딸기약 따로 이게 있는데 나는 사과니까 이번에는 흰가루가 아니라 잿빛인가 또 딴 거 살 거. 그러면 집에 가면 이게 뭐더라 뭐 쌓이고 42개의 병해충의 방제 효과가 있다는 걸 공시 등록하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배추 뿌리병은 잘 아시지만 87.6%잖아요. 모두싹이 서로 이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서로 붙여주는 본드 역할을 합니다. 물질과 물질을. 따로따로 다니는 애들 잡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인삼비료 같은 거 열매 야무르라고 많이 주시잖아요. 토양에 쌓여서 써먹지 못하는 애들은 얘들이 플러스 덩어리들끼리 막 다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모두싹은 마이너스 이가예요. 자석이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서 서로 당기잖아요. 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불용화된 토양 속에 있는 것들을 들어가면은 열심히 끌어당깁니다. 얘는 동화작용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마그네슘을 갖다가 이어 붙여준다든지, 그래서 마그네슘 결핍을 막거나 빛에 의해서 동화작용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칼마와 모두싹을 혼용했을 때 체내에서 성장 호르몬이면 당도도 높여주고 성장 호르몬이 되는 지베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 여기 보이는 겁니다. 이거 논문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세계 학자들이 인정을 했어요. 탄저가 병든 부위에서 월동하다가 전염되기도 하고 7, 8월에 특히 장마기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저 그거 아세요? 고추 농사 지은 분들도 막 전체적으로 보면 얘들이 단단하면 탄저 안 달라붙습니다. 침투를 못합니다. 단단하면 탁탁하면. 이게 세포 딱딱하다는 거 뭐죠? 세포의 조밀도가 높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거죠. 이미 발생했지만 번지지 않았거나 많이 발생한 애들이 딱 멈춰섰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고요. 바로 옆에 한 밭짜리인데 한 집주인인데 옆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사과 탄저는 52%. 탄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관찰했는데 탄저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요. 모두싹을 해서 그런지 작년보다 굉장히 이게 경도, 단단함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단단하면 굉장히 저장성도 좋고 맛도 좋고 그다음에 물도 많고.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오는 일들인데요. 특히 후지하고 아우리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황갈색 병반이 생성됐다가 점점 직경이 커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광량이 충분하고 마그네슘, 칼슘, 황이 들어가서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가 버리면은 얘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다. 갈반병은 예방이 가능하다 이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방제가는 50.4% 나왔습니다. 칼슘이 온도만 높아도 안 들어가. 그렇죠? 잎이 광택이 났다는 건 칼슘이 잘 들어갔다는 얘기죠. 과용하지 마십시오. 얘가 촉매제라고 했으니까 그동안은 줘도 안 들어가도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너무 잘 들어가면 문제 생긴다는 거 이제 아시죠? 왜 그러는지? 많이 쓰지 마세요. 그 회사가 만약에 모두싹을 섞어서 이것저것 넣는다고 하면은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500배로 써라 그러면 1000배나 750배로 약하게 조금씩 돈도 아끼시고 상황을 보세요. 그냥 했을 때보다 오히려 잘 들어간 것 같네? 확실히 애들이 좀 틀리네? 그러면 양을 맞춰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농사만 잘 져서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사과는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르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모두싹을 갖다가 홍로에다가 적용을 시켜갖고 한 결과 장수에서도 또 제품이 1등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이 최고의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보다도 또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향과 맛과 또 기능까지. 선생님 잠깐 앞에 오셔서 좀 인사 한번 하시죠. 그리고 사과농사에 도움되는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거짓말 같지만 전 솔직해야 되니까 탄저를 하나도 제가 구경을 못했습니다. 저도 좀 희한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 다 탄저가 있잖아요. 방제할 때마다 1리터씩을 제가 넣었어요. 모두싹을. 그래서 1년차, 2년차와 달리 3년차에 제가 좀 바뀌었다면 모두싹을 사용한 건데 제가 모두싹 때문이라고는 제가 감히 말 못하죠. 다만 탄저가 없었다. 그리고 달라진 점은 예전과 달리 방제할 때 모두싹을 사용했다. 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잘못하면 모두싹 홍보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올해는 탄저 없는 사과를 해서 내가 좀 한번 해봐야겠다 한다면 원리를 생각하자면 어떻게 하면 야물게 할 것인가. 야물고 칼슘 들어가면 야물어져. 칼슘 좋은 거 써라. 비싼 거 써. 칼슘이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할 땐 얘가 칼슘 들어가 활동을 필요할 때는 최저 29도 30도 넘어갈 때 필요한데 칼슘은 29도 이상 되면 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칼슘이 잘 들어가는 경로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땅이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비온 다음에가 잘 들어갑니다. 만약에 가물었다면 스프링클러를 뭐하든 물을 전체적으로 사과밭에 꽃밭에 충분히 준 다음에 바닥도 그냥 흥건하게 적셔 놓은 다음에 가물을 때는 그 다음에 칼슘을 칠하는 거죠. 잊지 마시고 모두싹은 1번으로 제일 먼저 넣고 항상 생각할 때 모두싹은 1번으로 제일 먼저 네가 얘들 좀 잘 데리고 들어가서 효과 좀 많이 올려줘라. 네가 잘 붙여주는 촉매제라며 1번으로 잘못 써. 그러면 마음이 편하십니다. 그때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동이 들어가는 얘를 넣어버리면은 거기에 구리 동까지 들어가 있어서 잔병 치료 안 하게 도와줍니다. 있는 것도 치료가 되지만 잘 걸리지 않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늑서리에 냉해 자주 피해가 생기죠. 예.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아미풀. 아미노산하고 풀빅산하고 넣어서 만든 건데 아미풀. 아미풀 넣으면은 냉해 예방도 되지만 냉해를 먹었거나 약해를 입었거나 과습해를 입었거나 회복시킬 때 굉장히 빠릅니다. 옛날에는 우리 공부할 때 칼슘하고 황은 기량작용을 하니까 같이 쓰지 말라고 배웠어요. 사실은 별 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요소 비료를 써가지고 시커멓게 잘 크니까 그냥 그 만족하고 좋았던 거예요. 와 좋다. 역시 비료는 좋은 거 써야 돼.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막 켜나간 애들은 수도작도 도복이 잘 되죠. 그렇죠? 잎도 잘 떨어지고 그렇죠. 또 사과도 급격히 키워놓으면 되니까 자꾸 물러고 저장성도 떨어지고 저 병도 많이 오고 일소폐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여기는 얼마나 뜁니까? 개화기에서 유학기까지 졸업하려면은 15일 정도 뛰나요? 보통 한 10일 정도 하죠. 예. 그리고 적과 작업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황을 빼라는 겁니다. 그때는 칼마, 아미풀, 균 이런 걸로 살살 달개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유학기가 끝났다. 그때부터는 빨간색 모두싹, 사정복합 모두싹을 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칼마하고. 예. 가시면서 장마 끝나고 비에 시달리고 하는 애들이 뭐 할 때는 균하고 아미풀을 추가해 주시고 그냥 날씨 좋으면 그것 떼껴요.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뭐든지 주의사항이 있는 것처럼 과수의 경우는 모두싹은 개화기와 유화기는 뛴다. 그때는 어디다 줘? 뿌리.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끝나잖아요. 감사비료 줄 때. 그때 이제 땅부자를 주시는 겁니다. 땅부자는 8년생 이상인 나무에서는 한 포대 가지고 5그루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8년생까지는 거기까지 한참 애들 세력 왕성할 때까지는 한 포가 10그루 주십시오. 10그루. 그러고서 귀찮으면 발로 톡톡 차시든지 할 수 있으면 삽으로 살짝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림이 겨울에 얼었다 넣었다 물었다 하면 넣어가면서 봄 되면 이제 상당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유황 합제를 해야 되는데 그 합제를 안 하고 이거를 하고 유황 합제를 안 해도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근데 이 땅부자는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을에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재배할 때 한 달 전에 땅부자 넣고 이렇게 저기 해도 그 가스로 피해가 없는지. 예, 이제 물 500리터에다가 하나를 넣으면 예방제 목명 시비할 때는 잎사귀 나오기 전이니까 2개 250배. 예. 그 다음에 이제 땅부자 가스장에 물어보셨죠? 예.
유기질 비료 같은 건 가스장에 나오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한 달 이상 놔두잖아요. 얘는 하우스는 15일, 노지는 일주일도 굳이 그렇게 안 지켜도 거의 문제 없습니다. 얘가 가스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들어가면 가스 발생 요인인 애들을 빨리 막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래갖고 더 큰 피해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얘가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방법을 찾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가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돈 많이 벌려고 눈 딱 감고 남들 안 볼 때 몰래 이름도 모르는 약치고 그런 옛날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돼도 농약 칠 일이 없어갖고 나 횟수도 많이 줄였고 나 지금은 농약 안 하고 있어 한다든지. 근데 거기서 야, 나는 이 아저씨한테 사과 대놓고 먹어야겠다. 나는 이 아저씨한테 고추 사 먹겠다. 나는 이 아주머니한테 배추 사 먹겠다 하면서 단골을 정하는 거다. 평생 단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소비자와 그 시골의 농촌의 그 우리 생산자가 평생 이웃이 되고 단골이 되는 그림과 같은 일들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저런 앱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도 돌아서는 소비자입니다. 그렇죠? 막말로 농약 범벅된 거 우리가 먹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 농자재는 막 몇십만 원, 수백만 원씩도 쓰는데 포인트를 안 줘요.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야, 돈 벌었어? 그럼 어떡하라고? 돌려줘야 되겠다. 재미 좀 느끼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농업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포인트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꾸준히 밀어주시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요거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모두싹 회사는 전국 100대 기업 안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30대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0명만 초청해서 정부 청사에 가서 이렇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표창을 해서 제가 이렇게 상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원가가 점점 줄어들죠. 이제 농업은 돈을 많이 투자해야 비싼 걸 써야만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했더니 더 좋은 물건이 나오고 내가 자식들한테도 떳떳하고 내가 대대손손 이 먹거리 땅을 물려줘도 될 정도로 땅이 회복이 되고 있다. 농민은 더 이상 도시인의 하층민이 아니라 농민은 노동자 계급이 아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생명과학산업의 역군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